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졌습니다. 일단 항상 이 부동산의 흐름 놓치는 그런 흐름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알토마토 방송이 이제 24시간 부동산 채널 방송이다 보니까 항상 그 부동산에 대한 좋은 흐름 놓치지 마시고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소장님께서 경기도의 성남시 도시정비 사업이죠. 2030 성남 도시계획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2030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성남을 왜 가지고 나왔냐, 이제 좀 의아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성남 하게 되면 서울하고 판교를 잇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에 좀 인접해 있습니다. 이제 2020 도시기본 계획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2030 도시 기본 계획을 지금 현재 좀 추진 중에 있는데 그 현재 지금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이제 매년 10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5년을 딱 떼어와서 이제 타당성 검토를 이제 또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 타당성 검토 단계에 이제 진입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성남 하게 되면 이게 가장 그 서울하고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예, 도로와 교통이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을 보고 확인하시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구시가지를 바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청사진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이로써 성남시는 판교 지역을 제외한 성남 구시가지와 분당 지역의 시가와 용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5개 구역 재개발과 아파트 10개 단지 재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개발 구역은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태평 3구역, 상대원 3구역, 신흥 3구역 등 총 5곳으로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은 2020년, 나머지 3곳은 2022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재건축 예정지는 한신, 선경 논골, 삼익금광 1차, 삼익상대원, 성남현대, 두산, 황송마을, 일성, 정부, 선경상대원 등 총 10개 단지가 새로 지정됐습니다. 2020 정비계획에 담긴 미도까지 포함하면 성남 구시가지에서 총 11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성남시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오면 안전진단 등을 통해 정비계획 추진 유무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후주택과 낡은 기반시설이 많아 향후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 성남 구시가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매년 10년마다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착실하게 좀 현재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좀 착실하게 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순조롭게 좀 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10년마다 계획이 수립되면 주변 지역 사업에 대한 유형이라든가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또 개발 밀도에 따라서 교통과 환경을 좀 측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5년마다 또 단위를 떼서요. 그 안에서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타당성 검토를 또 한번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이 타당성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래서 2030 도시기본 계획을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 수정구와 중원구 또 분당구 이 3개 구로 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당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2030 도시 기본 계획 안에는 수정구와 중원구 안에 이제 저 개발이 상당히 밀집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좀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쪽 위치로 해서 중점적으로 개발 계획을 진행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시계획의 어떤 중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그 성남 시가 용지 26.9 평방킬로미터 여기서 이제 판교 일대에 약 한 8.9km의 평방미터를 제외를 하고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좀 되어져 있고요. 또 목표는 2030년까지 목표를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분당 지역 신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으며 타당성 추진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비 개발 방식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하나 구체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지역이든 이 정비 개발 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 기본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원주민들 기존 이제 조합원들이죠.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개발 이익을 좀 받을 수 없고 주변적으로 좀 그 하향천이하는 그런 현상을 좀 많이 보였는데 요번에 좀 2030 도시기본 계획 내용을 보게 되면 정비 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요 내용이 뭐냐면 성남시와 LH공사가 함께 이제 시행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원주민들로 살고 계신 분들한테 개발 이익을 다 돌려드리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원주민들이 어떤 재개발을 추진을 해서 이주가 진행되게 되면 이제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임대를 무료로 좀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입주 시기가 될 때까지는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서 무상 임대로 들어와서 살고 계시다가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원주민들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개발 이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성남시의 가장 큰 의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재개발 지역에 있었던 원주민들의 하향천이 더 나쁜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제 원주민들이 개발 이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안에 들어가는 기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반 시설에 대한 어떤 비용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발생이 되는데 그것도 선지원, 성남시에서 선지원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방식이 바로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030 성남시 도시기본 계획을 가지고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중원구 일대 또 수정구 일대의 어떤 개발 진행 방식이 상당히 좀 진척이 되면서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서울과의 접근성 또 판교와 연결이 되면서 제2판교 테크노밸리와 또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성들이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고 도로에 대한 어떤 기반 시설이 현재 좀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원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2030 도시기본 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도시기본 계획의 주요 일정을 보게 되면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공청회가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4월 3일까지 주민공청회가 만료가 되면 시의회 의견 정치를 거쳐서 도시계획 심의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30의 도시기본 계획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좀 마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성남시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 노후주택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이 수정구 일대라든가 이 일대를 좀 보시게 되면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무려 약 한 58.9% 정도가 보이고요. 2030년 정도가 되면 노후주택 불량 건물이 약간 75.1%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재개발에 대한 의지, 성남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분당 지역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분당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 후 2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무려 약간 61.2%가 되고요. 준공 후 17년에서 22년 그 사이에 이제 공동주택 건물이 약간 24.7%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년이 도래한 공동주택이 2030년 정도면 약간 85.9% 상당히 좀 크게 많이 좀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내포가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투자의 의미로 좀 들어갔었을 때는 어떤 그 성남시의 어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약간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또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 지역을 보시게 되면 재개발 지역을 보시게 되면요. 2020 도시 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 한 10개의 재개발 지역을 좀 지정을 해놨는데 거기서 이제 점수가 안 되는 약간 50점 미만의 점수가 안 되는 지역은 과감하게 이제 해제를 시켰고 현재 지금 5개 구역을 현재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내용이 좀 발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수진 1구역과 신흥 2구역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태평 3구역과 상대원 3구역, 또 신흥 3구역 같은 경우는 2022년에서 2023년에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발표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수진과 신흥, 태평과 상대원, 이 신흥 3구역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모란역과 신흥역, 즉 8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그 지역들에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재건축입니다. 현재 지금 10개의 재건축이 현재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한신과 성경농골, 또 삼육금광, 삼육상대원, 또 성남현대뿐만 아니라 10개의 재건축 단지가 진행을 하겠다는 것도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고 약간 2027년에서 28년 사이에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포함을 한다고 한다면 약 한 11개의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 안에는 이 분당구가 지금 현재 좀 포함이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지금 분당구도 현재 지금 생활권 영역을 약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좀 현재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당구 같은 경우는 야탑 생활권이라든가 이 서현 생활권, 또 이 순회 생활권, 구미 생활권으로 해서 약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 이 성남은 하나의 좀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로 이 모란역과 수진역, 신흥역과 단대오거리, 남한산성 쪽 주변으로 해서 이 수정구와 이 중원구 일대에 재개발 지역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현재 지금 수정구하고 중원구 쪽 주변 지역에 개발 현재 그 해제된 지역이 뭐 그냥 그대로 있는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또 나름대로의 또 조합주택을 또 진행을 해서 또 일반 분양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현재 좀 진척에서 상당히 좀 빨리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모란역 쪽에서 연결되는 현재 그 제2 판교 테크노밸리의 8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또 하나는 이 모란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단대오거리 쪽, 남한산성 쪽으로 지나가는 성남 1호선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트램이라고 하는데 트램이라든 구역도 현재 지금 설정이 상당히 좀 빨리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과 판교를 잇는 중부고속도로라든가 주변에 이제 외곽순환도로 또 성남을 잇는 고속도로의 어떤 진척 사업은 현재 지금 거의 다가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지금 8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트램이라든가 좀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는 지하철도망 사업이 현재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철도에 대한 어떤 도로교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또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현재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저렴하게 형성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자 목적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수정구라든가 중원구 이 정비구역 같은 경우도 한 번은 좀 더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성남의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대학교가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한 6개 정도의 대학교가 이 수정구와 이 중원구 일대에 좀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산학연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지금 태평 3구역 같은 경우는 그 태평 3구역 같은 경우는 그 가천의대하고 맞물려서 그 가천대와 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소위 말하면 성남시에 다니는 어떤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수요층,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층을 이 성남시 안에서 좀 받아낼 수 있도록 어떤 그 클러스터도 형성하겠다. 산학연의 어떤 클러스터 만들겠다는 것도 2030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남 그중에서 현재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수정구와 이 중원구 일대의 어떤 그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원주민들에 대한 기대, 또 투자 목적에 대한 기대를 다 가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또 내용을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